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시황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썸네일을 약간 이제 재밌게 하느라고 제가 좀 바꾸는데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 갖고 이 시황 방송 왜 안 하시냐. 그래서 이렇게 해명하는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제목 자곡동 스캔들 그 후 연중 최저 거래의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네, 요알렌 스칸, 요알렌 스칸, 좀 발음이 안 되네. 예, 하여튼, 이뻐요. 네. 하여튼, 요알렛이에요. 네. 최근에 블랙 위도우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댓글에 보니까, 뭐, 여기 보니까 바질3에 대해서, 우리 피터 팡님 님이 바질3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쓰셨었네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금융권의 대출 규제 뭐 이런 게 더 점점 우리를 옥죄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요거 여기 보니까 뭐 안전도 네 모르겠어요. 네. 요즘은 일일 시황 방송 안 해주시나요? 저 하루도 안 빼놓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저께 올라온 거래요. 근데 어제는 안 하죠. 왜냐면 월요일은 그 엑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왜냐면 토요일 그 대신 토요일 날 하잖아요. 금요일 날 그 국토부 직원들이 그 한국감정원이죠. 부동산원 직원들이 엑셀을 올려놓고서 퇴근한 다음에 그 토요일은 출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다운받을 수가 있어. 근데 월요일은 걔네들이 토요일 날 출근 안 하니까 월요일은 없을 거고 토, 일, 월 3일치 거래를 월요일 날 출근해서 어저께 이제 업로드 했겠죠? 그럼 오늘 아침에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있고 시황방송이 있고 월요일은 없고 그 대신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 수요일 날 그 시황방송 할 때 화요일 거래가 좀 더 늘어요. 왜냐면 월요일은 바빠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신고를 많이 안 하고 화요일 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수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보시면 거래가 좀 더 확 늘어 있을 거예요. 자, 왼쪽은 서울 25개구를 12개 권역으로 묶은 거, 오른쪽은 경기도의 주요 지역 11개를 이제 각 지역마다 10개씩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 그러니까 110개 단지겠죠? 16만 7천 세대, 왼쪽은 400개 단지, 54만 9천 세대네요. 근데 지금 8월달은 거래가 워낙 없어가지고 거의 보합이에요. 한두 건 거래돼 갖고는 시세가 크게 안 변하거든요. 뭐 7월달은 지금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원래 작년 재작년도 7월달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못하고 올해 중에서는 그래도 상승률은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나요. 근데 작년에 반토막 밖에 안 돼요, 상승률이. 그러니까 점점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이쪽은 한두 건으로 이게 8월달에 뚝 떨어진 거로 돼요. 강동구는 조금 오르고 금강구는 빠지고 뭐 노도강 보합, 강남구도 조금 빠지고. 그러니까 8월달은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냐면 거래가 너무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통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는데 워낙 거래가 없어 신고가 안 돼가지고 오른쪽도 경기도 과천은 아예 한 건도 신고가 안 됐어요. 지금 8월달에 비었잖아요. 여기 8월달에 여기도 뭐,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나면 뚝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부천 중동은 탁 올랐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엄청 올랐네. 지금 주로 경기도 주요 지역은 제가 일기 신도시 연구하면서 업데이트 데이터 취합한 거랑, 그 다음에 버블 세븐 할 때 용인 같은데 그런 거 한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사는 주변 지역에 내가 나중에 이사 가면은 뭐 구리나 하남 이쪽으로 나중에 이사 가서 좀 여유롭게 자연에 파묻혀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연구하던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8월달은 거래가 워낙 없으니까 좀 의미가 없다, 시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올랐어요. 조금 눈곱만큼. 물론 이제 8월 말이 9월 말이 돼야지 8월달까지 다 취합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7월달과 아래 8월달을 분석해 보면 7월달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이에요, 신고가. 이번 달 이제 이번 주면은 끝나죠. 그래서 조금씩 오르는 거로 나오고 그러니까 상승이 좀 추가된 거고, 8월달은 뭐 마이너스도 있고 한데 이 마이너스도 믿질 마세요. 왜냐면 한두 건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거거든. 아까 마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여기가 마이너스가 0.8%면 이게 많이 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남이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성동, 강리구도 마이너스 뭐 이런데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초, 그러니까 이건 월초도 아닌데 어쨌든 8월달은 거래가 너무 적어서 8월달의 시세는 참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9월 중순,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까지 가야지 8월 달 윤곽이 나오지, 아직은 거래가 신고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지금까지 시세를 봤다면, 이제는 거래를 보는 거예요. 위에는 25개고의 6, 7, 8월 달 매매 거래 건수, 밑에는 전세 거래 건수고요. 지금 왼쪽에 이제 서울 합친 걸 볼게요. 서울 합친 걸 보면은 6월 달에 3,930건, 그리고 7월 달에 4,362건, 이건 진행 중이에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근데 6월 달 3,930건은요, 작년 6월 달에 15,000건이 됐거든요. 근데 3,900건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한 60, 70%가 줄은 거야. 그리고 7월 달도 많이 늘어서, 즉 5월보다는 적고 6월보다는 많을 거예요. 5월이 아마 5,000, 아니 거의 4,600, 700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 달 잘해야 한 4,600, 500건? 그러니까 7월 달? 그러니까는 5월보다는 줄고 6월보다는 많고, 작년에 비해서는 반 이상 줄었어요. 작년에도 10,000건이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 8월 달은 이제 신고가 되는데, 이 857건에 좀 스캔들이 있어요. 스캔들. 오른쪽을 보시면 강남구가 이번 달에 까만색이 189건으로 엄청나게 거래가 많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의아할 거예요. 계속 보신 엘리어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리고 자곡동 스캔들 그 썸네일 보고, 아유, 또 엘리어 또 장난치는구나. 이제 또 엘리어, 저기 요할레 스칸슨, 이름이 헷갈렸어요. 제가 여자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 제가 좀 뭐랄까 좀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다른 여자한테 눈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요할렛보다는 스튜어트가 더 이쁜데, 맞죠? 브레이킹 더 던, 발음을 아침이라서 입이 좀 버벅거리네. 영어도 버벅이네. 한글만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영어는 제가 미국에 별로 안 살아서 잘 못해요. 자, 서초 송파가 28건, 24건 이런데 강남구 혼자 189건 이상한데, 오늘 제가 쉬어보니까, 오늘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다운 받아볼 거예요. 189건 중에 164건이 자곡동 한 아파트야. 아이파크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분양전환 해가지고 19일까지 분양전환한 거 이제 끝났어요. 그걸 확인해 볼 거예요. 그 이후로 신고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거래가 얼마나 적은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LH 강남 아이파크입니다. 자곡동이에요. 자곡동 716세대인데 한 엄청나게 많이 분양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작년부터 찔끔찔끔 하다가 올해도 좀 계속 하다가 이번 달에 특히 많이 됐어요. 왜냐면 19일 날이 마감이었어. 그거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H 강남 아이파크 자곡동은 700세대가 넘는데, 아주 뭐 거의 준신축이죠. 그러니까 원래 10년을 공공임대였는데 8년으로 공공임대 마감하고 분양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청을 이번 달 19일까지 받았기 때문에 와장창 분양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복도방에 앉아갖고 계약서 쓴 그런 계약이 아니고, 그냥 LH 아마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신청서 쓰고서 잔금 납부하면은 그냥 전산에 등록하니까 그날 거래되고 그날 신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물론 시세 흐름이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완전히 왜곡되잖아. 그러니까 자곡동 스캔들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시스템 들어가면은 일단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3분기 거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각 자곡동에 아파트가 4개 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8월 달은요, LH 강남 아이파크 한 건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거를 보려는 게 다운받을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운받을 거였어요. 이제 데이터 다운받을 거예요. 아까는 시세 보는 거고, 그러니까 실거래가 보는 거고, 이거는 엑셀 다운받는 거예요.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8월 달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 말고 8월 달에 우리는 지금 8월자로 바꿀게요. 7자야, 8자 좀 8자 고치자. 자, 여기서 자곡동에서 다운로드 하면 비밀번호 항상 칠하고 나와요. 스팸 막기 위해서 674. 네. 자, 뜹니다. 딱 떴어요. 그러면 엑셀을 딱 띄우면 딱 떴죠. 자, 그러면 요 앞에 요 17개는 빈 셀이죠. 없는 셀이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는 해제 사유 이거는 이제 거래 취소된 거고, 쭉 볼게요. 날짜별로 나오거든요. 여기가 계약일, 여기가 계약일이에요. 여기가 계약일. 2, 3, 3, 3, 4, 4 쭉 있죠.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어휴, 계속 내려가네. 14. 엄청 많어. 18, 19. 딱 끝이죠. 181셀이야. 그리고 19일날 모든 게 마감이 됐죠. 그 이후로 없죠. 있잖아요. 17일날은 엄청 됐네.
18일 날도 엄청 됐어. 신청서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18일 날. 그 다음에 19일 날 6건밖에 안 됐네.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이제 출근 안 해. 자국동 직원들, 아니, LH 직원들 출근 안 해요. 그러니까 181건에서 아까 17건의 빈셀을 빼면은 164건이에요. 즉, 여기서 봤던 189건은 실제로는 164건을 빼면 25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초구보다 적고 송파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강남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거래가 적은 줄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게 여자래요. 일단 7월달 거는, 그러니까 7월달 거는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7월달은 이제 막바지 국면이니까 S자국,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매달 계약일이 아니고 신고일.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매일매일 신고하는 건수를 제가 누적시킨 거예요. 이거는 그날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휘발성으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60일간의 취합 기간 중에 월 초에는 신고가 적고 월 말에도 신고가 적고 보통 한 보름부터 시작해갖고 한 보름 남겨놓고 와장창 되고 이제는 남은 날은 거래가 계속 줄을 거예요. 그래서 7월달 걸 보면은요 4,362건이 그 신고가 됐어요. 그래갖고 과거에 신고된 흐름을 보면 약 4,525건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50건 정도 더 늘어나겠네요. 끼케야 150건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왜냐면 그 월 마지막 막바지에는 신고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57%나 주는 거다. 그래서 5월달, 이건 이제 실제치예요. 5월달보다는 적고 6월달보다는 많다, 이런 얘기고요. 까만 개는 7월달,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번 달 8월달 거 보면요, 초장에는요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게 이 초장의 10건, 20건, 30건의 차이가 시뮬레이션 하면 엄청 큰 차이거든요. 왜냐면 110건 거래되는 것 중에 뭐 2, 30건이 자곡동이었다 그러면은 그 왜곡 현상이 되게 심하거든요. 특히 심했을 때가 이때죠. 이때 평상시 161건인데 여기는 295건이야. 그래서 제가 과대계상, 윤계상 했는데 지금 뚝 떨어졌죠. 주말이 껴서 그래요. 주말이 껴서. 특히 내일은 좀 늘 거야. 왜냐면 제가 그랬죠. 부동산 사장님들이 월요일날 출근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고를 안 해요. 그리고 월요일날, 그러니까 주말에 집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토요일날 집 본 사람들이 월요일날 다시 모여 그래가지고 계약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화요일부터 이제 신고가 좀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신고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토, 일, 월 거래는 많지가 않아요. 특히 휴일이 꼈으니까 3으로 나누면은 그만큼 줄잖아요. 주말 효과. 근데 화요일은 월요일날 신고된 게 화요일날, 아니, 그러니까 화요일날 신고된 게 수요일날 내일 신고되니까 데이터 다운받아 보면 좀 늘어있을 거다. 얘가 빨간색이 좀 툭 튀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도 줄을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빨간색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자곡동을 포함해서 또 연중 최저치야. 시뮬레이션이 제일 적었던 때가 4월달이거든요. 3,657건이야. 근데 지금 3,630건으로 나와요. 실제로는 3,500건도 안 될 거예요. 더 줄 수도 있어. 자곡동이 포함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곡동 때문에 과대계상, 윤계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 건수가 지금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 6년 동안에 연중 12개월 동안 어떤 그 거래 건수의 흐름이 있었나 보면 6월 달에 거래 폭발하고 7월 달에 폭발했다가 8월 달에 죽더라. 이게 요 하늘색이 6년 동안 평균이에요. 근데 6월 달, 7월 달에 왜 그렇게 많으냐면 6월 1일 날이 세금 기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달 이전에 사면 아파트를 사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돼. 나중에. 물론 나중에 그 보유세를 제가 내야 되는데 6월 2일 날부터 사면 내가 안 내고 이미 등기가 6월 1일 날 매도자한테 등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가서 연말에 세금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며칠 기다렸다가 비싸게 사더라도 6월달, 7월달에 사는 게 세금을 줄이는 것만큼은 더 싸게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6월달, 7월달에 거래가 폭발하는 거예요. 매년 그랬어요. 근데 2018년만 특이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때는 좀 그래요. 자, 이거는 그리고 요 시뮬레이션 한 걸 해도 3,630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실제 지금 오늘까지 857건 신고된 거고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면 3,630건이 되는데 연중 최저치가 된다. 5,000건을 못 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 거래 없이 띄엄띄엄 한두 건, 몇 건으로 올라가는 거. 물론 호가야 지금 엄청 높지. 자, 그 다음에 전세 거래 건수는 그냥 제가
자료만 보여드리고 맞게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자료실에다 올려놓으니까 지금 오늘 방송하는 거는 매일매일 그 자료실에 올라갑니다. 4000픽셀 4K니까 다운받아서 보세요. 이거는 21년 동안 2000년 이후에 이걸 확대를 조금 해보면요, 요 위에 거는 매매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 이번 올해 월 평균 4조 2천억이 거래된다는 뜻이에요. 최근 6개월치로 평균을 내보니까. 근데 작년에는 13조 5천억이 됐어요. 6월 달에 엄청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에요. 영끌. 그 다음에 연간 평균을 내면은 월 평균 5조 7천억. 여기 4조 2천억. 그래도 이게 2015년 이후 최저치예요. 거래 대금이.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아파트 거래 건수 7월달 확정치, 8월달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빌라 연립, 그 다음에 요거는 까만 거는 단독. 그리고 왜냐면 아파트가 많이 되는지 빌라가 많이 되는지 이거 비교해 보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거래 건수, 지금 아까 봤던 그거 그대로인데 20년치예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은 전세 거래 건수, 작년 710 대책 이후 7월달 임대차 3법 통과 이후로 확 줄었죠. 거래가. 왜? 이사를 안 가요. 연장을 하지. 78%가 연장에 성공했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어쨌든 거래는 조금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연간으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20개 연을 1년 단위로 끊었는데, 거래를 좀 확대시켜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게 거래가 이게 몇 월 달인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게 당연히 이게 1월 달이고 이게 8월 달이지. 시뮬레이션 한까지 넣은 거예요. 근데 5천 건을 못 넘고 있다. 기울기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기울기가 약하다. 오르긴 오르는데 지금 장기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올라야 될 6월 달, 7월 달도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보세요. 이 상승률이 이때 거의 4%대였어요. 근데 지금 1.6%인가 그래요. 이 7월 달이. 그만큼 올해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비싸니까 안 사요. 그리고 호가랑 갭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조지표 KB의 주간 전세 수급 지수, 그 다음에 이건 감정원의 전세 수급 지수, 요거는 빨간 거는 KB의 매수 우위 지수, 초록색은 감정원의 매매 수급 동향, 그 다음에 밑에 까만 거는 KB의 매매 거래 동향, 그 다음에 이거는 주간 등락률. 이건 다 주간 지표예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요 1데이터, 요건 시가총액 100개 아파트로 만든 거라고 그랬죠. 지금 마이너스라는 건 실제로는 명목으로는 조금 플러스예요. 근데 제가 물가를 미리 반영했다고 그랬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게 요거는 10년치, 요거는 지금 방금 본 거는 1년 반치, 요거는 10년치 같은 차트예요. 10년치. 그 다음에 이걸 더 크게 보는 최장기간 2000년부터 22년치예요. 장기적으로 보란 말씀이니까 그냥 자료실에다 올려놓는 거니까 특별히 언급을 안 할게요. 자, 지금까지 본 1데이터의 시가총액 시세를 월별로 평균을 낸 것. 그 대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예요. 요 까만 게 평균 값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5, 6, 7이거든요. 여기가 5, 6, 7이에요. 요게 5, 6, 7이에요. 많이 올랐죠.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이 3, 4월 달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작년에 보면은요, 이거 보세요. 이거 6, 7월 달 이거 보세요. 4.4%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도 3.99%, 4%예요. 근데 지금 이게 낮잖아요. 결국 월별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떨어지고, 이렇게 1년 동안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연초보다도 좀 약해. 그래서 수혜기형이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죠. 지금 8월 달에 모이는 점인데 7월 달에 삐죽 나갔다가 8월 달에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가, 즉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 0.58%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합이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0.5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만큼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0.4% 정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번 달 명목 지수로는 0.18% 플러스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 플러스예요. 아직 물가 상승률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상승률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나봐야 알고, 물가 상승률도 제가 추정한 3년 평균치보다도 더 오를 수 있고 덜 오를 수 있고, 더 오르면요 요 마이너스가 더 커져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뮬레이션은 끝나는 걸 보고 하면 되고요. 요거는 1년 전 전년 동월비, 2년 전 동월비가 계속 줄고 있다. 왜? 1년 전인 6, 7월 달에 이랬고, 2년 전은 여기였어요. 여기였네요. 1년 전, 2년 전, 여기가 3년 전은 3년 전도 그래도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1년 전이나
2년 전에 비해서 자꾸 상승률이 떨어지죠. 그걸 표시한 게 요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물가 상승률 할 때 전년 동월비 할 때 하는 것처럼 이거는 2년 전. 왜냐면 2년 양도세, 또 특히 이제 전세 2년 주기, 그랑 맞춰가지고 2년 전을 하는 게 우리의 가장 밀접하다. 그래서 이걸 크게 본 게 요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년 전 동월비가 줄은 거 말씀드렸죠. 크게 보면은 지금 이번 상승 9년차 상승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8년 7개월이에요. 이 버블7 무너질 때 8년 6개월 상승할 때도 이때 마지막 국면에 그랬고, 4년 상승할 때 노태우 당시 정부 때의 이때도 마지막에 요 2년 전 동월비가 먼저 꺾일 때가 있고, 91년처럼 먼저 꺾일 때가 있고, 2006년 말처럼 동시에 꺾일 때가 있는데 지금은 먼저 꺾였다. 왜 그러냐면 여기 91년도에 마지막 상승률이 되게 약했어요. 이때는 되게 셌어요. 지금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되게 강했기 때문에 보조지표랑 실제 지수랑 고점이 거의 동시에 왔어요. 근데 이때는 마지막에 약했기 때문에 얘가 먼저 꺾이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지수 상투를 치더라. 지금도 얘가 꺾인 지 지금 4월 달에 고점이거든요. 지금 5, 6, 7, 8 이번 달까지 치면 4개월째 꺾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상승률이 되게 약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 달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음 달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2021년에 꺾인다. 전 제 주장은 변함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달 24일 날 이제 매부리에서 전에 나갔던 방송 후속으로 한번 출연해 달라고 어저께 연락이 와서 오케이 했어요. 그게 보니까 추석 연휴 지나네. 아직 뭐 날짜는 뭐 한 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남았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그때 아마 이미 그때 제가 4월 달에 출연했을 거예요. 4월 달에 고점 치거나 뭐 그랬을 거다 근데 주장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좀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35년 상승에 3, 4개월 차이 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저는 8년 하락하고 박승촌이처럼 30년 하락하는 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2, 3개월, 3, 4개월 좀 늦게 또는 먼저, 또는 뭐 그래서 뭐 150% 수익이 났는데 155% 나나 145% 나나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크게 큰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칠 텐데, 자곡동 스캔들 그 후 자곡동 스캔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죠? 연중 최저 거래의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요한렌 스칼렛 요한슨,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 스칼렛 요한,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안 되지. 스칼렛 요한슨인데 요한슨 스칼렛 하니까는 발음이 안 돼. 이름과 성을 거꾸로 해갖고, 어쨌든 입술 두터운 매력적인 여자 연예인 영화 배우인데, 옛날에 최민식이랑 같이 나왔던 그 영화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익했으니까 저 시향방송 하루도 안 걸렀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전에는 이 썸네일이 그냥 시향방송이라고 크게 대문자로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봐. 근데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뭐 스캔들이 어쩌고 무슨 여자 영화배우 이렇게 해놓으면 뭐지 하고 이렇게 봤다가, 물론 실망은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본다고. 그랬고, 고육지책, 클릭을 유도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향방송 보시고 이따가 여러가지 또 방송 또 만들어서 올릴 텐데,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응원 좀 해주세요. 저 말고 저는 응원 안 해줘도 돼요. 그래도 응원 해줘야지. 끝날게요. 감사합니다.